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은 탈냉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보약이었던 반면 지금의 신냉전 시대엔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방정식이 절실하다. 거짓 통계로 자화자찬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사술은 일국의 대통령을 지는 분의 어법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잊혀주고 싶다고 해놓고 잊혀질까봐 안달난 전직 대통령의 민망한 모습을 또 연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그래서 남북 관계는 발전했고 평화로웠으며 균형 외교도 증진됐다.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와 3만 불 시대로 도약했다.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였다.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라고 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을 칭송한 부분을 제외하면 한마디로 저다가 엉청 두드리는 잠꼬대다. 전직 대통령의 인식 수준과 hum성으로 도저히 어울리지도 않고 믿기지도 않는다. 신냉전 시대가 본격화된 지금을 탈냉전이 시작되던 1990년대 초로 착각한 것까진 그럴 수 있다 치자.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란 분이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사설마저 부리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선 2차 대전 이후 국제정세의 흐름은 크게 미소간 대립이 중심이 된 군행전기, 탈냉전기, 그리고 신냉전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50년대 군행전이 본격화될 것을 미리 내다본 이승만 대통령은 시대 변화를 정확히 읽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자유진영에 확실하게 섰으며 세계 최강국 미국과 한미동맹을 맺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기초를 닦았다. 1990년대 초가 되자 소련이 해체되고 사회주의권이 와해되었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조차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세계 정세상의 혁명적 대전환이 일어났다. 이번엔 노태우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발휘했다. 북방 정책으로 중러와 수교하는 등 평화의 기반을 다지고 해외 시장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확장했다. 북방 정책이야말로 그 후 대한민국이 누린 평화와 번영의 튼튼한 토대였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부터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선사한 탈냉전의 이상조짐이 생겨났다. 2010년 중국의 GDP가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해외 팽창 전략을 노골화해 나가자 미국은 아시아로 회귀와 재균형 전략을 천명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결국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세계 정세는 미중 패권 경쟁 본격화로 상징되는 신냉전 시대에 진입했다. 대한민국의 구분 측면에선 천만다행스럽게도 신냉전 시대의 길목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 앞선 이승만 정부와 노태우 정부가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책임을 중시하는 보수 정부였듯이 윤석열 정부도 보수 정부다. 윤석열 정부 역시 신냉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방정식을 밤낮 없이 모색하고 있다. 지난 미국 국빈 방문 때 이룩한 위협인 워싱턴 선언이 상징하는 한미동맹의 도약적 진화를 비롯해 한일 우방관계 보관, 한미일 안보 및 경제협력 공고하는 그 일환이다.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가 진작에 착수했어야 하나 봉건수구접하다운 우물 안개구리시 좁고 근시안적인 세계관 탓에 5년 내내 방치내지는 역행했던 국가적 아젠다이다. 따라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은 제발 미몽에서 깨어나시길 바란다. 군행전 시대의 생존과 번영의 방정식이 탈냉전 시대엔 통하지 않았듯이 탈냉전 시대의 그것은 신냉전 시대엔 통할 수 없다. 탈냉전 시대에 우리에게 보약 같은 존재였던 중립외교, 안미경중, 전략적 모호성은 지금의 신냉전 시대엔 통할 수도 없고 우리를 외톨이로 만드는 독이 될 뿐이다. 따라서 문 전 대통령의 어제 북방 외교 운운과 냉전적 사고, 운운은 30년 전에 국제정세에선 지당한 말씀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린목의 새끼 넥타이 또는 조 발의 집세기처럼 전혀 맞지 않는 허언이자 잠꼬대일 뿐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무슨 평화와 균형 외교가 있었다는 말인가.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 균형 외교란 하호를 쓴 종북 종중과 중화사대 외교가 판을 쳤을 뿐이다. 다음으로 내로남불고 유체이탈화법은 이미 대다수 국민들에게 문 전 대통령의 독보적인 전매 특허로 비추고 있지만 사실 왜곡까지 서슴지 않는 건 너무하지 않는가. 문 정권을 포함한 좌파 정권 때 국민소득이 도약적으로 증가한 반면 보수 정부 땐 정치되거나 줄어들었다고.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전년 대비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엔 2.4%, 박근혜 정부 1년 차인 2013년엔
2013년엔 3.4%였다. 그 후 2014년 2.8%, 2016년 5.8%, 2016년 4.0%였다. 반면에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그 해엔 3.0%로 하락했다. 2018년엔 1.1%, 2019년 0.0%로 주저앉더니 급기야 2020년엔 마이너스 0.1%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었고 2021년이 돼서야 3.7%로 다소 회복됐다. 결국 어제 문 전 대통령이 국민소득 어쩌고 한 페이스북 글은 전직 대통령이란 분이 거짓 통계를 가지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란 점에서 참으로 민망하고 개탄스럽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제발 퇴임 때 국민과 약속했던 잊혀진 사람의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 그래서 좀 가만히 계시면서 재임 시절의 폭정과 실정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